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프로젝트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포모를 오는 이제 집을 못 산 사람들을 위한 포모 멘탈 케어 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이 data.go.kr이라고, 이게 아마 나라에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나라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위치 무슨 동 아파트 이름, 그 다음에 이게 평수인 것 같고, 평수 거래일, 이제 이게 거래 가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충수, 이거는 아파트 지은 날, 그 다음에 뭐 중개 거래냐 뭐 그런 거 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가격은 10,000원 단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12,300이니까 1억 2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제가 미리 해놨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고 뜨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 geo.kr 여기서 신청해서 하면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MySQL DB를 구축한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포머 멘탈 케어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진 데이터를 표현을 하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미나이에게 요청을 해서 여기에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준 상태에서 이거를 가지고 그 많이 떨어진 거를 구하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
고 해서 이거를 한번 제가 직접 실험까지 해봤는데, 이제 여기에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 또는 하락률이 가장 큰 아파트 탑 10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얘는 보여주면 안 되겠죠.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봐야 하는데 얘를 실제로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2026년 6월 이렇게 3개월치에 대한 데이터만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데이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전국의 아파트 매매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뭐 이거를 월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해서 지금 6월, 5월, 4월 이렇게 3번 한 건데, 앞으로 뭐 3월, 2월, 1월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계속 추가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요 3개 데이터 가지고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나중에 추가는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돌려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 상승률은 보면 안 되고, 이제 하락률이 큰 탑 10에서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 영상북도 포항에 해 뜨는 마을이라는 아파트 이름, 이게 뭐 계약일이 2026년 4월 8일 이전 계약일이 이게 충수까지 갔나? 충수까지는 같지 않을 것 같고, 이 평수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이 평수, 이전에는 이렇게 거래되고 현재는 이렇게 거래됐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죠. 이렇게나 많이 떨어진다고? 한 달 만에?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가 문제인 건지 어쨌든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데, 한번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셀렉트 해주는 쿼리문을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거 청구 이 편한 세상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만 따로 APTNM 나오고요. 6월 30일에 20억 7천만 원. 5월 6일, 5월 6일 여기에 9천 5억 8천만 원. 이게 뭔가 믿음이 좀 안 가긴 하는데,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한데. 4월에 20억, 5월에 4월에 19억인데 5월 16일 19억 5천. 근데 중간에 9억 8천? 이게 뭔가 이상한데. 뭔가 데이터가 이상하죠?
이게 뭔가 믿을 만한 느낌이 아니긴 하네. 어쨌든 5월 6일, 4월 10일, 5월 6일, 4월 10일. 고민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미나이한테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게 특수관계, 직거래, 뭐 부모 자식 간의 거래, 그래서 이 데이터가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직거래를 빼라. 그거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중개거래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만 가져오게 했고, 그 다음에 지분거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AI가 그냥 거짓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값이 확 떨어지는 거는 지분거래 이런 건가? 그 다음에 뭐 거래 혼선, 나홀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중개거래만 가져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해제 데이터 제외 뭐 이거,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제외,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코드에다가 그거를 다 적용을 시켰어요. 이거 중개거래,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상인 거. 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얘네가 얘기한 것 중에 지나친 납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추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미나이 이 창에 이 지면에 대한 코드를 생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하면 또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납폭 필터링 조건에 거래 일자의 간격 1, 즉 1년이면 그래도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간격도 고려한 필터링을 코드 수정해줘. 일단 간격 빼야 될 것 같아. 간격 1 빼고 낙폭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무효 처리하는 걸로 해줘.
샘플 데이터를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래처럼 나오는 데이터나 간격이 낙폭이 너무 큰 데이터는 제외하는 거지 하고 복수 안 되나? 여기 보면 4월 25일에 19억, 그 다음에 5월 6일에 9억 8천, 5월 16일에 다시 19억. 그러면 이 9억 8천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붙해서 넣어주면 아마 좀 스마트하게 수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수정한 소스를 준 소스에서 제가 수동으로 몇 개 조금 수정한 게 있어서 전체 복사는 못할 것 같고, 얘가 변경한 부분, 요 탑6, 이 empty 체크하는 것부터 탑6 전까지 여기죠. 요거 6, 여기 empty 체크하는 거, 여기만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납품 필터링, 직전 거래 대비 40% 초과하여 폭락한 데이터는 무효 처리, 이런 식으로 주석도 이쁘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뭔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40 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한번 검증해보고, 그리고 문제 없으면 다시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서 가공을 좀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탑10에서 뭐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 몇 %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정 같은 거를 좀 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하락한 아파트 탑10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지역, 많이 하락한 지역 탑10 54%좀 애매한데, 어쨌든 마이너스 28%, 뭐 17%, 이 정도는 좀 그래도 괜찮죠.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앱을 만들 건데 이게 뭐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미니 앱 형식으로 만들려면 앱인토스 요거에다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앱인토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 건데 일단은 요 컨셉이 포모 맞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마련을 못한 사람들을 위한 포모 치료해주는 앱이라고 일단 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일단은 경고 문구가 나온다. 내용 즉 인트로 페이지. 그래서 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자가 마련을 못한 사람들만 페이지에 들어가길 바란다. 요렇게 하겠다. 자가 마련을 못한 사람들을 위한 포모 치료해주는 앱으로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셨나요? 확인 버튼 누르면 실제 메인 페이지로 들어간다. 약간 이렇게 첫 페이지, 인트로 페이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는 이제 아래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눠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런 컨셉이랑 내용은 이렇게 썼는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AI한테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쓴 내용을 일단은 제미나이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들 생각인데 보강해야 될 내용 및 인트로에
적정 문구들을 생성들을 답변해줘.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에게 보내고, 클로드는 있는데 클로드는 제가 유료 요금제는 못 쓰고 있고, 요 소넷 공짜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소넷 5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유료로 해도 좋은데, 네, 일단은 제미나이만 유료입니다. 왜 안 돼? 제미나이부터 볼까요? 자가 말하지 못한 사람 대상 포모 완화 앱 아래 문제가 있다. 데이터실에서 탑10 확률의 이게 특수 데이터가 있어서 공포감 조성한다. 그래서 컨셉이 포모 완화 앱이긴 한데, 그러니까 집 못 산 사람들한테 이런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 거래 등 이런 거에 대한 문구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개별 단지, 이거는 제가 앞에서 좀 더 보강을 했죠. 굳이 넣을 거면 이 앱은 특정 심리 상태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용도로 써야 한다. 인트로 페이지. 본 앱은 어떻게 제작됐다. 좋죠? 일부 거래는 뭔가 너무 딱딱한데? 얘가 이제 뭐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잘못된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주는데, 이 앱의 컨셉은 집 못 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해주고 싶어서 만드는 거라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이 앱의 컨셉은 앱인데 너무 사실관계에 집중하는 게 별로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좋죠?
폭락 갤러리. 하락률 탑 10만 있는데 현재 만든 이 정도면 안성기다에 버틴 자의 승리. 특정 지역님 몇 년간 안 오른 단지 모아서 샀어도 어차피 안 올랐다는 위안. 오, 이런 건 괜찮다. 폭락 갤러리는 현재 있는 거고 몇 년간 안 오른 단지 모아. 오늘의 위로 한마디. 이것도 좋고 1, 2, 3번 좋고 내 연봉으로 살 수 있는 곳. 나쁘지 않네. 오, 이런 것도 괜찮네요. 역시 제미나이에게도 아마 했지만 퀄리티가 이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뺄수 최소화해도 된다. 제가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미나이를 보겠습니다. 선동된 공포를 한 방에 깨부셔 카타르시스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인트로 문구. 무주택자 전용 멘탈 대피소. 미니 앱 환경은 유저가 들어와서 한눈에 스캔하듯 내려보는 스낵성 UI가 정답이다. 사장님의 화정한 뭔가 피드백 해주는 게 클로드에 비해서는 좀 일 못하는 친구가 피드백 해주는 느낌? 얘는 뭔가 전체적인 그런 거를 해주는데 얘는 좀 그렇네요. 얘는 약간 숲을 보는 느낌인데 얘는 나무를 보는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시시콜콜한 것 같아요. 얘네 제미나이의 답변은. 클로드는 굉장히 가치 있는 답변인 것 같고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은 요 인트로 페이지 컨텐츠를 좀 강화해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인트로 페이지 컨텐츠를 조금 더 강화하고 싶어. 문구와 뭔가 그림이나 차트 등의 이미지를 추가해서 더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UI
UX로 개선시켜줘. 네. 그리고 그림은 그려주나? 또 추가로 할게. 이 앱의 한글 이름, 앱의 영문 프로젝트, 앱인토스에 등록할 앱 관련 태그 10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도 한번 넣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좋다. 좋네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를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는 프롬프트 문구로 만들어줘. 네, 지금까지 내용을 바이브 코딩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료인데 이것까지 다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네, 우선은 생성했고, 네, 앱 이름 뭐 이것도 생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앱 이름 후보를 해주는데 폭락은 너무
자극적인 것 같고 비호감 느낌도 들고 집 못 산 자 오늘도 무주택 오늘도 무주택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도 무주택으로 하겠습니다. 스틸 노 하우스. 그러면 제가 에빈토스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복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도 무주택자인데 뭔가 좀 하면서 살짝 서글퍼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에빈토스의 기본 프로젝트, 기본 기능만 있는 껍데기 프로젝트를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거를 복사해서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롬프트 생성해 준 거에다가 마크다운으로 생성해줬죠. 여기다가 앞에 앱 이름 오늘도 무주택 이렇게 했고요. 요 기술 스택 제한 요거는 프론트엔드 이게 백엔드가 있나? 주소를 입력하 연동할 거고 API 연동 모듈을 하나의 파일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연동은 추후에 할 거고 지금은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한다. 샘플 데이터를 밑에다가 줄까요? 샘플 데이터 필요시 직접 생성하고 아까 여기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 직접 생성해라 이런 의미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참조하고 거기에 없으면 너가 직접 샘플 데이터 생성해라. 샘플 데이터는 하나의 샘플 데이터 파일 모듈 만들어서 거기 거 불러서 쓰도록 해라.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이건 뭐라고 하지? 소스 현재 프로젝트 분석해서 현재 프로젝트는 에빈
토스 프로젝트이며 이를 분석해서 이 스타일, 이 유형으로 계속 진행하면 돼. 이 유형으로 계속 코드 생성하면 된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가 그 앱인토스 샘플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커맨드 창에 그 폴더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다가 이 제미나이 CLI 프롬프트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는 게 AGY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을 진행하고 이렇게 제미나이 안티 그래비티 CLI 이걸로 바이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아까 프롬프트 있죠? 걔를 복사를 해서 네,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거를 뭐 설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계획 같은 거는 클로드로 짜고 코딩은 그거 짰던 거를 문서화해서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미나이에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좀 비용을 아끼면서, 왜냐면 클로드는 비싸거든요. 토큰이 비싸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좀 더 잘 하려면 아예 그냥 클로드한테 다 맡기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제미나이가 하고 있고요.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바이브 코딩이 끝나면 이어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브 코딩이 일단은 1차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다가 여기서 프로젝트를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npm run dev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아마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로컬호스트 5173 요 주소로 실행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주소를 그대로 이 크롬 뭐 웹브라우저면 다 되거든요. 저 크롬 웹브라우저에다가 로컬호스트 5173 이렇게 하면 일단은 디자인은 아예 안 돼 있지만 집 못 산 당신을 위한 심리치료, 누군가 모르는 걸 보면 잠 못 이루고 누구가 떨어지는 걸 보면 겨우 잠듭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오셨군요. 일단은 바로 얘기해야죠. 지금 인트로 페이지는 떴는데 여기 있다. 버튼이 있죠? 네, 저도 아직 무주택자입니다. 나왔어요? 파일이
아예 적용이 안 된 것 같다. 확인해봐. 최근에 이 바이브 코딩 이 하는 방식이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원인,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된 것 같다. 스타일 원인 분석해 봐. 해보고 코딩 하지 말고 나에게 보고만 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코딩에서 이거를 수정하지 말고 뭐가 원인인지를 분석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보고 뭔가 잘못됐다 하면은 다시 수정해라 하고, 그래 이대로 하면은 이제 진행해라,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걸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